자, 방금 전에 우리는 순서 회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순서 회로 설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퀀스 디텍터의 설계인데요. 인풋 스트림이 1101, 인풋 스트림 중에서 1101을 인식하는 시퀀스 디텍터 회로를 설계를 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게, 그리고 여입력은 중복돼도 좋다. 그러니까 1101에 대해서 1을 출력하고, 또 여기 1101에 대해서 1을 출력하고, 이런 동기식 순서 회로를 설계해봐라. 두 가지 타입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밀리머신 또는 무어머신으로.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무어머신의 경우에는, 무어 모델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개수가 밀리 모델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각각의 현재 상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 상태와 출력을 구성을 해보고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행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테이트를 더 줄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무어 모델에 대해서도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다음 상태를 구해보고, 출력은 스테이트의 함수니까 오직 하나만 나타나겠죠. 무어 모델은 입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밀리 모델은, 무어 모델은 출력이 오직 스테이트의 함수이므로 유일하게 하나의 출력만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행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거할 스테이트가 없는 거죠. 자, 스테이트 개수만 비교를 하더라도 밀리머신의 경우에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4개, 무어 모델은 스테이트 개수가 5개. 따라서 프리플랍의 개수는 밀리 모델은 2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4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2비트니까 2비트고, 각각의 프리플랍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므로 비트 수, 필요한 비트 수하고 프리플랍의 개수는 똑같다. 자, 무어 모델의 경우에는 필요한 프리플랍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무어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밀리 모델보다 스테이트 개수가 많다. 따라서 프리플랍의 개수가 많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죠. 자, 먼저 밀리 모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확장된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그렸습니다. 현재 상태 AB, 입력은 1비트니까 X, 다음 상태 역시 AB, 그리고 출력.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요게 이렇게 4개 현재 상태, 즉 present state, 그 다음에 input, next state,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스테이트 테이블을 보고 채워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하라 라고 주어졌을 경우에 이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A는 0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0x,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1에서 1로 변했으니까 A가 1에서 1로 변했으니까 x0. B의 경우도 마찬가지. B가 0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0x, B도 역시 1에서 1로 변했네요. 그러니까 x0.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값들을 여기표 프리플랍의 excitation 테이블을 참조해서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프리플랍 입력 단자 4개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고 출력 방정식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A, KA, JB, KB에 대한 카르노 맵 그리고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출력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Y는 JA는 BX, JA는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는 X, KA는 B바니까 여기에 B바가 되겠죠. B바를 연결하면 되고 자 JB는 X, 여기는 X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KB는 X바니까 KB는 여기가 X바죠. X바를 연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Y는 AB바 X, 그래서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 되겠고 여기가 B바가 되겠고 X, Y는 AB바 X. 따라서 이와 같은 회로도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밀리 모델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니까 이 Y는 뭐의 함수가 되겠어요? 현재 상태인 A, B하고 외부 입력 X의 함수다. 밀리 모델은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입력의 함수임을 이 함수식으로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4개니까 상태 개수가 4개니까 프리플랍이 2개가 사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같은 주어진 스펙에 대해서 무어 모델 가지고 설계를 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Y는 오직 A만의 함수죠. 외부 입력의 함수가 아니다. 출력이 현재 상태, 즉 A, B, C만의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개수가 전체가 5개니까 필요한 프리플랍은 3개가 되겠죠. 프리플랍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로고 2의 상태 개수, 즉 5개의 올림이라고 그랬죠. 근데 로고 2의 5는 로그 2의 4보다 크고 로그 2의 8보다 작으니까 결국 2보다 크고 로그 2의 5는 3보다 작다. 따라서 로그 2의 5의 값은 2. 얼마가 되겠죠? 따라서 프리플랍은 몇 개가 필요해요? 얘를 올리면 3이 되겠죠? 따라서 프리플랍은 3개가 되겠다. 그리고 J에 대한 함수식 KA에 대한 그리고 JB, KB, JC, KC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서 여기 회로를 각각의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연결을 했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 모델에 대한 회로도하고 무어 모델에 대한 회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어 모델이 프리플랍의 개수도 하나 더 많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또한 복잡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 모델은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하기는 해석하기는 간단하나 실제 구현된 결과를 보면 회로도 프리플랍의 하드웨어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 즉 프리플랍의 개수도 많이 필요하고 회로 자체에도 밀리 모델보다 복잡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펙을 한번 읽어보죠. 업다운 카운터를 설계하라. 즉 4개의 상태를 갖는 0, 1, 2, 3 결국 뭐냐면 카운터니까 주어진 순서대로 어떤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00, 0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00, 그다음에 1, 그러니까 뭐예요? 0, 1, 2, 3, 0, 1, 2, 3, 0, 1, 2, 3 이렇게 카운터를 설계를 해봐라. 근데 입력 X가 0이면 입력 X가 0이면 카운트업 증가순으로 카운트를 하고 즉 여기가 입력이 0이면 되겠네요. 0이면 증가순으로 즉 0, 1, 2, 3, 0, 1, 2, 3 이렇게
그러나 x가 1이면 카운트 다운. 1이면 3에서 2로, 2에서 1로, 1에서 0으로, 0에서 2빗 카운터니까 스테이트 개수가 4개니까 비트 수는 2개가 필요하다. 프리플랍 2개가 필요하니까 00 다음에는 00 다음에 입력이 1이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이렇게 된다. 출력은 필요 없다. 왜냐면 이 프리플랍의 상태값, 즉 Q, 즉 AB 값이 곧 출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는 밀리머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이렇다. 왜 그러냐면 입력이 0이면 증가순 0123, 0123, 0123 이렇게 계속 카운트한다.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일씩 증가하겠죠. 그러나 입력이 1이면 어떻게 돼요? 3, 2, 1, 0, 3, 2, 1, 0에 같이 감소순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제어 단자 역할을 하는 게 X다. X가 0이면 카운트 업 증가순, X가 1이면 감소순으로 이 AB 값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있느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입력이 0이면 증가, 1이면 감소, 1에 대해서 0이면 증가, 1이면 감소. 여기 보니까 여기 동일한 칼럼이 있어요. 동일한 행이 있나요? 없죠. 따라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설계를 진행하면 되겠다. 상태의 개수가 4개고 이때 카운트 값이 0, 1, 2, 3이니까 스테이트 개수는 4개, 스테이트 코드를 할당을 했습니다. 0에 대한 코드, 1에 대한 코드, 2에 대한 코드, 3에 대한 코드. 즉 2빗이 필요했죠. 비트 수가 2개가 필요했어요. 프리플랍 2개면 충분하겠다.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자. 출력이 없으므로 00에서 0이 들어오면 01, 1이 들어오면 감소하니까 3, 11에서 0이 들어오면 증가하니까 0, 11에서 1이 들어오면 감소하니까 10. 그 다음에 JK 프리플랍의 익스타이테이션 테이블을 참조해서 예를 들어서 A가 1에서 1로 바뀌었다.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1에서 1로 바뀌려면 JK 단자는 X0를 인가해야 되죠. 만약에 근데 B는 0에서 1로 변화했죠. 0에서 1로 변화하려면 JK 값은 1X를 인가해야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값들을 모두 작성을 한 다음에 카르노 맵을 4개를 그렸어요. JK, A에 대한 JK, B에 대한 JK. 그래서 간소화된 변식을 구하고 회로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간단하죠? 카운터로 동작한다. 만약에 여기가 00이었다. 한번 볼까요? 00이었다. 근데 X가 0이었다. X가 0이면 증가순이죠? 과연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난다. 자, 여기는 X가 0이고 여기는 B가 0이었죠? 00이면 익스클루시브 5하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0이니까 얘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얘는 반대로 돼야 되니까 11이 됐죠. 자, 만약에 X 입력값을 0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또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역시 여기는 00이니까 B가 1이죠. B가 1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0, 1이 돼서 여기가 1이 되겠네. 여기가 11. 11이니까 얘는 반대가 되겠네요. 0에서 JK가 11이니까 반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니까 당연히 반대가 돼서 0. 그래서 카운트가 0에서 01이었다가 10, 즉 10진수로 2로 바뀌었네요. 0, 1, 2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포지티브 엣지를 또 만났다. 그 다음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다. 이번엔 B가 뭐였어요? 0이었죠? B가 0이고 X는 0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0, 0, 0 여기는 0, 0이니까
A는 그대로 0. 근데 여기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JK는 11이니까 반대. 그래서 여기가 00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1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1이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0은 반대로 되니까 1. 따라서 1. 이제 3이 됐네요.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0, 1, 1. 그래서 여기도 1, 1. 그래서 얘는 반대가 되겠네. 1, 1이니까 반대 0이 됐고 여기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 1 반대. 그러니까 0으로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겠네요. 결국 이 변화하는 값들을 트레이스 해보니까 0 다음에 x가 0으로 고정했을 경우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0, 1, 2, 3, 0, 1, 2, 3 뭐 이렇게 변화하겠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0, 입력이 0일 경우 0 다음에 1, 0이 들어올 경우 2, 0이 들어올 경우 3, 0이 들어올 경우 0, 0, 1, 2, 3, 0, 1, 2, 3, 0, 1, 2, 3 이렇게 동작하겠네요. 언제? x가 0일 때. x가 1일 때도 따져보면 이렇게 카운트다운 카운터로 동작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순서대로 설계 이그젠플이 있는데 이 예제는 우리가 순서대로의 해석에서 사용했던 그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자료랑 비교해서 우리가 순서대로의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공부를 했냐면 헤로도로부터 주어진 헤로도로부터 스테이트 다이그램 즉 상태도를 유도해 봤죠. 유도해 했는데 요게 이제 설계 과정이잖아. 해석 과정이죠. 헤로도로부터 상태도를 유도하는 거죠. 그때 사용한 예제랑 똑같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도했던 이 상태도를 가지고 과연 똑같은 회로도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설계를 해보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다이그램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덕션 할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개수가 4개, 스테이트 개수가 넘버 오브 스테이트 개수가 4개. 따라서 프리플랍의 개수는 2개. 따라서 2비트를 할당을 하자. 그래서 ABCD에 각각 00, 01, 10, 11을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확장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구성을 했어요. 이미 설명을 했다시피 현재 상태 AB, 입력 X, 다음 상태 AB,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요 다음 상태하고 출력을 작성을 했죠. 현재 상태하고 입력을 포함하는 요 변수들의 총 개수가 3개니까 8가지에 대해서 8가지 현재 상태 입력에 대해서 다음 상태하고 출력을 작성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프리플랍의 여기표를 가지고 참조해서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제를 가지고 순서대로의 해석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RS 프리플랍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RS 프리플랍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확장된 상태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해서 4개에 대한 카로노맥 그려서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즉 출력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RA, SA, RB, SB 그리고 출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또한 이 함수식하고 우리가 배웠던 순서회로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프리플랍의 입력 방정식하고
출력 방정식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회로도도 우리가 순서 회로와 해석했을 때 사용했던 회로도와 똑같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죠. 이 경우에는 현재 A, B, C, D 이 스테이트 개수가 5개네요. 일단 스테이트 개수가 5개. 그래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A, C, A, D, E, D, B, D, A, D, 01, 00 따라서 등가에 즉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테이트 리덕션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스테이트 어사인먼트를 했죠. 자, 스테이트 개수가 모두 5개니까 스테이트의 개수가 5개니까 필요한 비트 수는 3비트. 따라서 필요한 프리플랍의 개수는 3비트다. 따라서 3비트 코드를 임의로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3비트 코드를 할당을 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겠죠. 3비트 코드를 할당하면 8개의 스테이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5개의 스테이트만 코드를 할당했으니까 사용되지 않은 코드의 개수는 3개가 되겠네요. 얘네들은 나중에 확장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작성할 때에 동케어 컨디션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확장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작성을 했습니다. 3비트 코드를 할당을 했으니까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3비트 3개의 프리플랍이 필요하겠죠. ABC, ABC. 그 다음에 RS도 역시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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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A, RB, SB, RC, LC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은 코드는 모두 어떻게? 동케어 컨디션을 적용한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로노 맵을 6개 플러스 하나 그래서 모두 7개 카로노 맵을 그려서 각각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간소화된 표현식 그리고 출력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출력 방정식을 구했는데 얘네들은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밀리 모델이죠. 따라서 출력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A, B, C 및 외부 입력 X의 함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즉 출력 방정식에 대한 회로도 구하고 RA에 대한 회로, SA에 대한 회로, RB, SB, RC, SC에 대한 회로도를 작성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방법은 어떤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싱크로너스, 시퀀셜 회로, 서킷에 대한 설계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기식 순서회로, 순서회로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회로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지금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클락은 당연히 모든 프리플랍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제가 있는데요. 1111을 인식하는 시퀀스 디텍터를 설계해봐라.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유도하고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 없으니까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4개니까 밀리 모델이죠. 4개니까 2비트를 사용해서 스테이트 코드를 할당하면 되겠다.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이런 회로를 얻을 수 있겠죠. 스테이트 개수가 4개니까 프리플랍 만약에 주어지기를 T 프리플랍을 사용해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T 프리플랍 2개가 사용되겠죠. 2개가 사용되겠고 그 다음 입력이 1비트 있으니까 입력을 X, 출력을 Y라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확장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작성해서 Y에 대한 함수식을 회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T 프리플랍 중에 하나인 A에 대한 TA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B 프리플랍 B에 대한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 구해서 이 부분만 해로도로 구성을 하면 순서대로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를 할당을 했어요. 00, 01, 10, 111로 할당해서 확장된 상태표를 구성하고 카르노 맵을 3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TA에 대해서, TB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그리고 해로도를 완성했죠. TA에 대한 단자에 대한 해로도, TB에 대한 해로도, 출력에 대한 해로도 완성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순서 해로 설계를 완료를 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 다이그램이 이제 밀리 모델이니까 출력이 뭐의 함수예요? 현재 상태인 AB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외부 입력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다. 밀리 모델이니까 출력이 이러한 수식으로 AB의 함수 그리고 AB 및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출력이 없죠. 출력이 없는 회로가 되겠네요. 이건 어떤 회로가 될까요? 0, 1, 2, 3. 이것도 카운터네요. 일종의 카운터네 보니까. 일종의 카운터 회로다. 정해진 순서대로 수를 세는 카운터다. 그래서 입력이 1이면 증가순으로 0123, 0123, 0123, 0123 이렇게 카운트하는 회로예요. 만약 입력이 제로면 일종의 이제 스탑워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입력이 제로면 그대로 있지. 카운트 안 하고 정지. 잠시 정지 0. 입력이 0이면 그대로 있지. 만약 입력이 1이면 카운트. 계속 카운트. 입력이 제로면 현재 상태 유지. 일단 정지. 1이면 증가. 0이면 중지. 이렇게 되는 카운터네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123, 0123 계속 증가하는데 요 스테이트 개수가 많으면 0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시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즉 입력이 0이면 중지 하고 있다가 다시 1로 바뀌면 버튼을 이제 떼면 뭐 카운트하는 이런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음 상태를 구해봤어요. 입력에 대해서. 이걸 구해보는 이유는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해보니까 이퀴벌런트 스테이트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여하튼 확장된 상태표를 구성했어요. 현재 상태 AB 그리고 입력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다음 상태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스테이트 테이블 이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하라고 했으니까 JK 프리플랍을 여기표를 이용해서 이 컬럼을 완성을 한 다음에 카르노 맵을 4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JA, KA, JB, KB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JA는 BX, KA도 역시 BX.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죠? 그리고 여기가 X. 따라서 BX. 여기도 BX. 같이 연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JB는 X니까 외부 입력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예제는 출력이 없는 카운터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출력은 곧 카운터니까 프리플랍의 이 상태값이 바로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에 포지티브 엣지를 만들 때마다 만약에 입력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이 1이면 계속 증가하겠네요. 볼까요? 00이면 만약 00이고 입력이 1이다. 그러면 여기가 1, 여기 1.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0. 그러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그대로 현재 상태 유지, B는 1, 1이니까 반대로 1. 그래서 00이었다가 0, 1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 엣지를 또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x는 1로 고정을 하자. b는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이죠. 여기 1, 1이니까 여기 1, 1, 1. 그럼 반대로 되겠네요. 여기 1로. 그 다음에 x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 1. jk가 1, 1이니까 여기는 반대로 되니까 1. 그래서 처음에는 00, 그 다음에는 01, 그 다음에는 11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b는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1, 1이 돼서 반대로 되니까 여기서는 1에서 뭘로 돼요? 0으로 됐죠. 여기는 11이니까 반대로 여기는 0이 됐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00, 10진수로 0, 01, 10진수로 1, 그 다음에 10이 여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101. 그 다음에 00, 01, 10.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돼서 00. 그래서 1을 그대로 유지. 11, 111. 그 다음에 00. 뭐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여러분이 x가 1일 때, 0일 때 한번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직접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스테이트 테이블과 같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요 예제는 요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보니까 무어 모델이네요. 이 경우에는 무어 모델이다. 무어 모델의 경우 스테이트 다이그램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을 설계해보자. 즉 동기식 순서회로를 설계해보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내용을 갖는 행위 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확장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구성하고 둘레 5개에 대해서 프리플랍 입력 단자하고 출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 카르노 맵을 5개 그렸어요. 그래서 회로도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출력을 살펴보니까 출력이 뭐에 대한 함수예요? 오직 A하고 B에 대한 함수죠. 오직 현재 상태 A, B에만 관계한다. 당연히 그것이 무어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무어 모델은 출력이 현재 상태만의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JA에 대한 함수식, KA에 대한 함수식, JB에 대한 함수식, KB에 대한 함수식을 회로도로 작성해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에 대한 함수식을 회로로 구현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 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 디지털 회로 논리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순서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FSM의 개념, 그 다음에 순서 회로 설계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책에 우리가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강의 자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 예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설계하는 과정을 직접 해봄으로써 순서 회로의 설계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